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학기 한 권 읽기로 아이들과 책을 읽을 때 어떤 활동을 하면 더 좋을지, 독서 후에 어떤 활동을 하면 더 의미 있을지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방법이 더 좋고 효과가 있는 것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하는 것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요. 댓글로 혹시 선생님들께서 하셨던 방법 중에 좋은 게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저나 아니면 혹시 댓글을 보시는 다른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했던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상 깊은 구절 남기기입니다. 학습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었거든요. 날짜, 읽은 책, 읽은 쪽, 남기고 싶은 구절 이렇게 적게 해서 저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는데 할 때마다 적게 했었어요. 이걸 한 이유는요, 굉장히 단순한 활동이잖아요. 아이들이 지난주에 읽고 이번 주에 오면 지난주에 어디까지 읽었는지 까먹는,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읽기 진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오게 되면, 아, 맞아. 내가 지난주에 몇 주까지 읽었었지? 어떤 구절이 마음에 들었었지? 아, 어떤 내용이었어? 라는 것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고등학교는 50분의 수업 시간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40분 동안 책을 읽고 10분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조건은 그렇게 깐깐하게 주진 않았는데요. 3줄 이상만 작성하면 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기고 싶은 구절과 그 아래 그 이유를 간단히 적어서 3줄, 그걸 포함해서 3줄 정도 적으면 됐었고요. 작성할 때마다 걷었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작성하고 수업이 끝나는 동시에 걷어서 제가 그걸 이제 뭐 기록지나 이런 데다가 체크를 해요. 그래서 잘 작성한 친구는 동그라미, 좀 내용이 부족한 친구는 세모, 제출하지 않은 친구는 X.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재검의 기회를 줘서 다시 해오면 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평가를 진행했었고요. 총 10번을 해서 1회당 1점씩 평가를 하거나 뭐 나름의 조건을 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점수가 깎여 뭐 이렇게 이제 알려줬었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이었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했던 방법은요. 선택적 활동지 작성하게 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몇 개의 활동지를 제시를 해줬어요. 마인드맵, 감상문, 구조도, 그림 그리기. 양식도 다 달리해서 교실 앞에 비치를 해두고 아이들이 그걸 이제 가져다 쓰는 건데요. 가져다 쓰기에 앞서서 교사가 좀 충분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고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 뭐 마인드맵 정도는 아이들이 많이 좀 익히고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마인드맵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을 바탕으로 해서 마인드맵도 만들어보고 감상문도 정리해보고 구조도 또 작성하고 그림, 압축적인 그림이나 인상적인 그림 이 경우에는 왜 그게 인상적이었는지 아래 설명도 써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제가 예시로 만들어서 설명이 좀 충분히 해줍니다. 그래야 아이들의 작품이 또는 결과물이 완성도 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학기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상 시간 여유가 되는 만큼의 횟수를 정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경우는요, 선택을 하게 하기는 했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게 했어요. 한 번을 하게 하면 그 방법 중에 마인드맵이든 감상문이든 구조도든 그림이든 딱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두 번 정도나 세 번 정도 하게 되면 겹치지 않게 선택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작성해서 제출한 게 마인드맵이었다면 그 다음엔 감상문 또는 뭐 구조도 이런 식으로 해서 겹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야 다양한 방식으로 감상하거나 정리하는 방식을 익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수업 시간에 활동을 진행했고요. 이게 좀 여유가 없으면 과제로 해오게 하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이런 활동을 하게 하면요. 아이들이 좀 그냥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맵으로 나중에 구조화해야 되니까 어떤 방식을 중심으로 좀 읽어봐야겠다. 뭘 생각하면서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상 방법이나 정리 방법을 다양하게 익힐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과제를 다 하고 아이들이 제출하면요. 그 중에서 제가 읽어보고 혼자 보기 아까운 것들을 이렇게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잘된 것을 교시에 게시를 해주면서 다른 아이들도 참고해 보는 거죠. 아, 이렇게 작성하는 거구나. 감상문을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구나. 또는 그림 그리기로 이렇게 장면을 압축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구나. 또는 마인드맵도 아,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방식, 저런 식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구나 하면서 친구들이 정리한 것을 참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다가 제가 한마디씩 코멘트를 적었어요. 뭐 중심 소재, 인물의 갈등은 그림도 첨가해서 가독성을 높이고 있어. 마인드맵만 봐도 작품 공부를 끝낼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해. 키워드와 관련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고 가독성 좋게 구성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면 다른 친구들이 볼 때, 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좋은 뭐 구조도구나, 좋은 정리 방식이구나,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감상문 정리한 아이들 것도 참고할 수 있고요. 그림 그리기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그려놨죠. 언뜻 보시기에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참고할 수 있게끔 적어주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책 구절을 이용한 편지 쓰기 활동을 해봤었는데 저는 세 가지 활동 중에선 이게 가장 좋았어요.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활동지는 이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A4 용지에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게 3개인데 보통 A4 용지에 4개가 들어갈 수 있게 편집을 해서 잘라서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뭐 1반에 몇 번 누구가 누구에게 라고 편지를 쓰는 건데 이건 같은 반 친구에게 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앞부분에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책 구절이라고 해서 읽은 책 구절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을 적는 건데요. 구절 인용은 길이 제한을 주진 않았어요. 어떤 구절은 굉장히 짧지만 나에게 굉장히 후벼 파는 듯이 감명 깊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굉장히 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 제한을 주지 않았고요. 그 아랫부분에선 어쨌든 길이가 짧거나 길거나 나에게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던 구절을 왜 전달하고 싶었는지 그 이유를 적고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게 하는 부분을 넣었어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3줄 이상씩 적어라 라고 길이의 제한을 줬습니다. 또 적어도 3줄 정도는 적어야. 왜냐면 이게 A4 용지를 반, 4분의 1로 잘라놓은 거기 때문에 3줄이어도 내용이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친구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마음을 이 짧은 길이의 3줄 정도는 적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는 너무 깐깐하게 채점하진 않았어요. 내용을 보고서 내용의 질을 따지면서 막 점수를 나누거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다만 아이들에게 친구를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아니면 조롱하거나 이런 내용을 넣으면 안 돼. 라고는 이야기했어요. 이게 어차피 제출하고 받고 제가 점수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편지를 쓴 이후에 받을 친구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중간 과정인 저를 거치게 했습니다. 일단 저에게 제출하면 제가 채점도 하고 3줄 이상이 되는지 친구에게 뭐 조롱이나 비판을 하지 않는지 이것을 빠르게 검토한 후에 확인하고 다시 돌려줬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학기에 총 5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횟수도 선생님들께서 어떤 뭐 전체적인 교육의 계획 하에서 횟수를 정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5번 정도 진행하면서 한 번당 1점씩 해서 5점으로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당 점수 배점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부담 없이 진행하면서도 어떤 책의 구절이 혼자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느끼게끔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했던 활동이 뭐냐면 발표를 통해서 편지를 배달하게 한 거죠. 총 5번 편지를 쓰면요. 그 중에 딱 한 번만 교실 앞에 나와서 자신이 직접 읽고 전달을 해주면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편지를 그냥 친구들끼리 알아서 전달하는 것에서만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달리 친구들에게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편지를 몇 번씩 더 거듭해서 쓰는 과정에서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냥 대충대충 썼던 친구들도 조금 더 꼼꼼하게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쓰는 게 느껴졌었고요. 편지를 받은 친구도 나한테 준 거야 막 감동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냥 전달받은 게 아니라 전체 친구들 앞에서 읽으면서 전달했기 때문에 그것에서 느껴지는 어떤 마음의 크기가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뭐 어떤 날은 10명씩 발표하고 어떤 날은 발표 안 하는 사람이 생기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수업 진도나 독서 일정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25명인 반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에 5명씩 편지 배달을 할 수 있다라고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명씩이니까 5번 하면 편지 배달이 이제 다 되는 거잖아요. 5회에 걸쳐서. 그렇게 되는 경우 5회 이내에 편지 배달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발표 점수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홀가분하게 발표를 다 해버리는 친구도 있고요. 조금 미뤄두다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용기가 안 생기니까 미뤄뒀다가 나중에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앞에 나와서 읽고 나서 그 편지를 그 친구에게 뚜벅뚜벅 걸어가서 직접 전달하기만 하면 발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활동이니까 그래도 크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너무 힘들 때는 혼자 슬퍼하지 말고 옆에 1000번 정도 같이 울어줄 친구가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해서 너무 막 감동적인 말 아닌가요? 근데 이거를 앞에 나와서 직접 얘기를 해주면 그 친구도 너무나 감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거나 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하나하나 면면을 알 수 없지만 아이들은 그 속에 함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가 어디가 힘들고 마음이 아픈지를 잘 알고 그것을 편지를 통해서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할 때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평가 공간에다가 이름을 쓸 수 있는 부분을 넣어놨어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곽 누구누구 친구가 3번 연속 지금 편지를 잘 써서 낸 거예요. 근데 그 옆에 회색으로 제가 이름 부분을 가려놨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지도 적어놨어요. 예를 들면 윤정이라는 애가 편지 쓰기 과제를 제출했는데 뭐 그 윤정이가 뭐 누구에게 땡땡이에게 아니면 뭐 뿅뿅이에게 편지를 줬으면 그 이름 땡땡 뿅뿅을 적는 거예요. 그 적는 이유는 뭐냐면요. 똑같은 친구에게 중복해서 편지를 쓰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양한 친구에게 편지를 써줄 수 있고 많은 친구들이 편지를 받을 수 있고 편지를 쓰는 입장에서도 한 명 친한 친구에게만 쓰지 않고 우리 반의 다른 여러 친구들, 최소 5명의 친구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도, 선생님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특정 친구에 대해서 쏠림이 생길 수 있으니까 5번 모두 다른 친구에게 편지를 쓰게 하면 그래도 다양한 친구들, 고르게 편지를 받을 수 있고요. 적어도 한두 번 이상씩. 근데 특정 친구에게 쓰지 않고 5번 모두 다른 친구에게 쓰게 하더라도 꼭 인기 투표처럼 어떤 친구는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5번 중에 2번은, 한 번은 앞번호 친구에게, 한 번은 뒷번호 친구에게 편지를 쓰게 한다면 2번 이상씩은 다 편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소외당하거나 아니면 나 편지 못 받았다고 속상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번호, 뒷번호 친구에게 형식적으로 쓰게 한다 하더라도 편지의 내용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내용으로 쓰게끔 제안해 줬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이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친구지만 그 친구에게 격려를 해줄 부분 또는 칭찬할 부분을 찾게 되는 좋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했던 3가지의 활동을 소개해 드려봤고요. 이건 모두 다 한 번에 다 진행하진 않았어요.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진행을 했었으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선생님들의 어떤 수업 일정에 맞춰서 해보실 수 있는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독서 촉진 활동을 꼭 해 나가시기를 응원드리고요. 제 유튜브에 좀 관심 갖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선생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